솔직히 그동안 인물에 서서 많이 다뤘죠. 이제 드디어 액션을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Assemble. 반갑습니다. 근행입니다. 액션 히어로 장르를 즐기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냥 뇌 빼고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액션을 바라고 영화관으로 향합니다. 당연히 이번 작품은 윈터 솔저입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쉴드의 위성 발사선 레무리안 스타에 잠입하는 캡틴 아메리카. 이때 캡틴의 복장과 방패 색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밤과 어두운 색의 함선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위장색이었죠. 본래 위장이란 이렇게 헬멧과 방패같이 빛에 반사되는 부분도 최대한 반사되지 않게 하고, 방패와 같이 적군과 너무 구별되는 형태는 숨기는 것이 정석이지만 캡틴 아메리카의 임무는 단순한 잠입이 아닌 기습이었죠. 위장의 목적이 들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습하는 순간 적군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기에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캡틴에게 아주 딱 맞는 위장이었습니다. 이와는 너무나도 상반되게 캡틴 아메리카 1편 잠입 장면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흰색 패턴의 눈에 띄는 방패를 등에 수납한 채로 잠입하며 각 장면에서의 몰입도를 낮춰버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위장 크림만 발랐어도 괜찮았을 텐데 1편은 그런 디테일이 없었죠. 액션도 그냥 그랬고, 다행히 2편 윈터 솔저에서 디테일과 액션을 전부 사로잡으며 1편의 실수를 만회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토니의 아버지 하워드가 만든 비브라늄 방패는 캡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관객 입장에서는 잡몹 정도는 일격에 박살내는 장비죠. 캡틴 방패의 이미지는 케바 1편과 어벤져스에서보다 윈터 솔저에서 더 강력하게 그려집니다. 유리를 뚫고 사람을 치고 철판에 박히는 방패. 윈터 솔저 영화 시작 약 10분 만에 방패의 이미지를 끌어올린 효과는 버키가 방패를 막아내는 이 장면을 더 지리는 장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공을 온몸으로 막아내고도 밀려나는 캡틴. 이 장면 하나로 윈터 솔저라는 캐릭터가 나타났을 때의 위기감은 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캡틴이 1대1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거죠. 방패 연출 한번 잘해놓으니까 관객이 느끼는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디테일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캡틴이 윈터 솔저와 다시 맞붙을 때 윈터 솔저가 날리는 방패를 잡지 않고 피했다는 거. 이때 잡아보니까 많이 아팠던 거지. 액션 장르에서 소리가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효과음과 BGM 어느 하나 빠질 수가 없죠. 사운드가 구리면 재미가 반감됩니다. 윈터 솔저에서는 이 사운드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좋겠죠. 먼저 효과음, 6탄전에서 인물들이 움직일 때 시작 지점과 타격 지점,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소리까지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지형지물을 이용한 효과음도 상당했죠. 방패를 날릴 때는 방패 위치마다 느껴지는 소리의 거리감이 달랐고, 수갑이나 테이저, 유리 깨지는 소리,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 등 소리를 활용해 액션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도 한몫했죠. 전투를 벌이기 전 또는 전투 중에 BGM에 킥이나 스네어 등 드럼 사운드를 넣어 활용한 연출인데, 영화 초반 함선 위 해적 두목과의 전투에서는 끝나는 순간에는 BGM을 아예 뺍니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대상이 액션일 때는 드럼을 넣고 캐릭터일 때는 드럼을 뺀 거죠. 앞서 말한 효과음과 BGM을 기가 막히게 활용한 장면은 닉 퓨리를 공격한 윈터 솔저를 캡틴이 추격하는 장면. Gentlemen in pursuit. 이야, 멋있다. 액션의 질을 높여준 장치는 사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구도, 카메라 무빙, 진동 표현,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카메라 무빙을 잘 표현한 장면을 꼽자면 블랙 위도우 전투 장면입니다. 상대하는 남자 빌런에 비해 약한 육체, 이걸 보완하기 위해 블랙 위도우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함선 내에서 싸우던 중 뒤를 잡히는 이 장면. 여기서 블랙 위도우는 상대방이 잡고 있는 신체 부위를 이용해 흉부 아래 전체를 공중에 띄어 허리를 튕긴 뒤 무게중심을 골반 쪽으로 옮겨 바닥에 꽂아버립니다. 여기서 카메라 무빙을 보면 무게중심을 따라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신을 이용한 전투와 카메라 무빙 덕분에 블랙 위도우 액션이 더 빛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섹시합니다.
관객도 느낄 수 있는 긴장감. 엘리베이터 장면이 딱이죠. 캡틴이 탄 엘리베이터는 스트라이커 및 요원들. 관객은 이미 영화 초반 함선 장면에서 이들의 뛰어난 전투력을 본 상태. 그들이 들어온 순간 수상함을 감지한 캡틴. 감독은 그의 시선을 이용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는 요원, 테이저 스틱에 손을 올린 요원, 뭔가 부자연스러운 가방 손잡이, 계속해서 탑승하고 사방을 포위하는 요원들, 그리고 캡틴의 경고. Before we get started, does anyone want to get out? 야, 이 장면은 솔직히 이 얼굴에 이 몸이 해서 멋있는 거지 똑같은 연출에 다른 허접한 비주얼 가진 배우가 이 말 했으면 관객 대부분이 코웃음 쳤을 겁니다. 연출 플러스 피지컬이 살린 장면이었다. 자, 앞서 말했던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한 위기감, 사운드, 카메라 무빙, 진동 표현 등 이 모든 것을 담은 장면이죠. 도로 위 전투. 이건 시작부터가 레전드입니다. 캡틴 방패 한 손으로 막았던 윈터솔저 등장. 탑 맞고 날아가는 캡틴. 총격전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카메라. 블랙이도 도주 장면. 머신건 플러스 비브라늄 방패. 팔콘 지원. 블랙이도의 페이크와 도주 판단. I make an LZ 2300 block. 이후 블랙이도 리타이어로 긴장감 조성 후 캡틴 투입. 2차전 시작.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사운드랑 카메라 무빙. 충돌할 때 사운드 웅장하게 깔아주고 카메라 한번 쌈뽕하게 흔들어 제껴주는 클라스. 이후 나이프 파이팅. 그리고 이 장면에서 캡틴 공격 지점 따라서 카메라 무빙. 이후 캡틴 턱주갈에 날아갈 뻔하고 나이프 사운드 플러스 마지막에 궤적이 아래로 향하는 디테일 추가.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불알 친구? 하면서 멍 때리는 순간에 윙맨 팔콘 등장. 리타이어 된 줄 알았던 블랙이도우의 지원. 이렇게 수많은 디테일을 훌륭하게 다루는 감독과 뛰어난 피지컬을 지닌 배우들이 만나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액션신이 탄생했고, 여기에 뛰어난 서사가 더해져 윈터솔저라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거 재개봉하면 무조건 보러 간다. Because I'm with you to the end of the line. 요즘 MCU는 6탄전이나 백병전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초능력을 사용해 액션을 날먹하고 있죠. 별다른 초능력 없이도 액션의 정점을 찍었던 윈터솔저를 내놨던 영화사와 동일한 영화사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했던 장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결국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건 배우의 비주얼과 피지컬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윈터솔저에 나온 주역들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 블랙 위도우, 팔콘. 만약 이 역할을 원래 배우들이 아닌 다른 허접한 배우가 맡았다면 아무리 똑같은 연출을 해봤자 이 배우들만큼의 몰입도를 끌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빠질 수가 없는 성별 이야기. 저는 항상 강한 힘을 표현하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성별은 남자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페미를 비롯한 여자 액션에 손을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말에 반대다. 여자도 충분히 남자만큼 강한 힘에 어울린다 라고. 그럼 저는 또 말하죠. 현실에서도 남자 엘리트와 여자 엘리트가 붙으면 남자 엘리트가 이기고, 그 현실에서의 상식과 인식은 작품 몰입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현실이 아닌 판타지에서 무슨 현실을 따지냐 라고. 현실과 판타지를 구분지어서 현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거라면 실사화를 왜 봅니까? 소설과 만화보다 더 강한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 보는 게 실사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병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사용한 속도와 힘의 표현은 남자 최대치가 더 높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걸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블랙 위도우를 까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블랙 위도우는 강한 힘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강한 힘에 두지 않았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강하지 않아도 캡틴은 할 수 없었던 복잡한 임무를 해결했고, You're saving SHIELD intel. Whatever I can get my hands on. Done. And it's trending. 윈터솔저보다 약해서 질 걸 알아도 자신의 몸을 던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심지어 배우들 액션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죠. 사람들이 블랙 위도우를 좋아한 이유가 강한 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힘을 메울 정도로 노력한 그녀의 정신 때문이었습니까? 히어로가 가질 수 있는 매력은 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대중성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과장된 액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한 육체를 가진 남자를 사용해야 하고, 너무 힘으로 해결하는 캐릭터만 널려 있으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 색다른 매력을 가진 캐릭터도 있어야 한다. 페이지 1, 2에서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블랙 위도우였다. 아이언맨도 있었고, 여러모로 페이지
페이지 1, 2 캐릭터 구성은 다양한 매력을 느끼기 너무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여자 히어로 대표였던 블랙 위도우는 그걸 알고 힘이 아닌 다른 매력을 키워 보여줬지만 정작 그녀를 찬양하는 패미들은 남자들의 육체적 힘에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하며 우리가 보는 MCU라는 대중문화에도 손을 뻗어 남자보다 강한 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이기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 액션을 만들었죠. 이번 영상 윈터솔저에서 다뤘던 인물 4명, 매력 넘치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액션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4명의 위용은 드라마 팔콘과 윈터솔저에서 짓밟힙니다. 캡틴, 팔콘, 블랙 위도우를 홀로 몰아붙였던 윈터솔저, 그는 드라마에서 죽은 깨 빼빼말한 여자 캐릭터에게 쳐맞습니다. 아니 미친 액션이 이게 뭐야. 블랙 위도우가 온몸을 이용해서 때려도 멀쩡했는데 블랙 위도우보다 못한 액션으로 윈터솔저한테 유효타를 먹인다. 심지어 팔콘도 쳐맞고 날아갑니다. 그냥 맞아주는 게 눈에 보이는 액션이라니. 윈터솔저 때 배우들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나온 액션보다 후달리는데 힘은 캡틴보다 쌤. 그리고 여기서 버키가 여자한테 밟히는데 감독이 이런 대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성별을 갈라 대사를 통해 남자가 여자한테 밟혔다는 걸 각인시키는 거죠. 누구한테? 시청자들한테. 여성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남성 혐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카리스마 넘치던 윈터솔저가 한순간에 족밥이 되었고, 그런 윈터솔저에게 밀렸던 캡틴과 블랙 위도우도 간접적으로 족밥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페미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걸 문화를 통해 이뤄내 정신자유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시청자들도 이런 모습에 동조되기를 바라죠. 문화를 이용한 세뇌. 하지만 어림도 없죠. 여기에 열광하는 건 정신병자들 뿐.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이미 그들을 외면했고 2023년 연말에 크나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바로 더 마블스 흥행 참패. 한국에서는 고작 70만 명 근처에서 종료. PC가 먹힐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조차 1억 달러를 넘기지 못한 최악의 성적으로 종료. 강한 남자 히어로라는 본질을 가진 장르에서 강한 여자 히어로만 내세웠으니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이 결과가 앞으로 MCU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남녀 성비가 이전처럼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MCU는 앞으로도 여자가 남자를 육체로 이겨먹는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게 만든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상 표출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상을 감춘 채로 여자 히어로를 내세우겠지만, 사상을 감췄는데도 흥행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성별도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물론 액션 연출이나 인물의 서사 등 챙겨야 할 게 한둘이 아니지만 PC랑 팸이랑 남녀 성비만 해결해도 반은 갈 수 있으니 다들 존버하자고요. 우리가 할 일은 외면뿐입니다. 본질을 잃은 장르는 대중이 외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